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2월 5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기온은 상당히 떨어졌지만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청와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날씨가 쾌청합니다. 자, 저 뒤에 보는 청와대로 새로 들어갈 주인, 이제 한 달 남짓 후면은 결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유력하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박스권의 지지율이 갖춰져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한 주 내내 부인 김혜경 씨 리스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어떤 갑질 논란, 부하 직원이 아니죠. 공무원, 이 경기도청 소속의 공무원에게 어떤 갑질을 한 이것 논란 외에 또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뭐 소고기를 사고 뭐 이런 초밥을 사고 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혜경 씨 문제뿐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직접 직격탄이 날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그 두 명의 공무원, 5급, 7급 두 명의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다른 일은 시키지 않고 경기도 일은 시키지 않고 공인도 아닌 이 공직자도 아닌 부인의 잠심부름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그 잠심부름 중에는 이재명 본인의 잠심부름도 들어가죠. 와이셔츠를 장롱에 옷장에 어떻게 넣어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어제 전에 들었지만은 에르메스 명품 로션을 사는데 공무원 3명을 동원해서 최고급 9만 몇천 원짜리 이 로션을 샀는데 그것이 본인 사비로 샀는지 법인카드로 또 샀는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화제가 된 인물이 배소현 씨입니다.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었죠, 사무관. 그러다가 그만뒀는데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물러날 때 같이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무직이고 일단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와 같이 들어간 공무원들은 다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나왔는데 이 배소연 씨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별정직으로 들어가서 김혜경 씨 수발을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혜경 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배소연 씨가 어떤 여론을 조작하는데 좀 관여를 한 성남 경기도지사 선거 때 또 그리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와 경선할 때, 자, 거기에 대한 관여한 흔적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배소연 씨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좀 숙졌는데 대장동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을 때 떠올랐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언론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김현지 전 경기도청 비서관인데, 자, 이 두 사람, 김현지, 배소연, 이 사람이 과연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와 어떤 사이인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아는 것이 이 어떤 도덕적으로 이 비도덕적인 이런 것들, 반칙과 특권 이런 것도 밝혀낼 수 있지만 또 이 사람들 둘이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한 그런 흔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가 뒷담화 시간 주제로 이것을 잡았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놔두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에 근무를 했습니다. 배소연 씨 누구냐? 성남에서 활동을 하던 인권 변호사로, 자칭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죠. 성남시장이 되니 그때부터 성남시장 비서실로 들어갑니다. 이 배소연 씨가 성남시장 비서실로 들어가서 별정직 7급 자리를 받습니다. 7급 자리. 그리고 담당 직무는 당시에 담당 직무가 있어야 되니까 비서실의 외국인 의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의전한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외국 손님이 오면은 의전을 한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벌써 김혜경 씨, 성남시장 부인 김혜경 씨 이 보좌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시청에는 거의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공무원들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들을 사유화했다. 성남시장 때부터.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황제의전 논란, 이번에 막 벌어졌던 이런 황제의전 논란이 2012년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의회에서도 제기가 됐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시의회 회의록이 있죠. 성남시 의회 회의록을 보면은 경기도청, 그러니까 그때 성남시청 공무원이었던 배소연 씨 이름이 수차례 등장을 합니다. 자, 박아무개 의원이 2012년 2월에, 그 성남시 의회 회의록에 남긴 발언을 보면은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당시 성남시 의원이 직원 하나를 상근 직원으로 외국인 의전을 위해서 쓸 정도로 외국인 내방객이 성남시에 그렇게 많은 거냐. 이렇게 꼬집죠. 꼬집고,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시장님 사모님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직원의 주 역할이 뭐냐? 지금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의전도 하고, 사모님 수행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성남시에 외국인 의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김혜경 수행만 계속 했다는 이야기고, 자,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도,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는데도, 2018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 오르자마자, 이 배소연 씨는 경기도청의 비서실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5급 공무원이면 3호관이죠. 고시 합격하면 3호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9급에 들어가서 5급까지 가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20년 막 정도 걸리는. 자, 그런데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직함은 총무과, 경기도청 총무과, 대외협력비서관, 그리고 가로 열고 국회 소통 및 국외 의전 담당, 또 여기도 국외 의전 담당, 또 계속 그 외국인들 의전을 한다. 이것은 계속 이제 성남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도 그대로 하고, 또 그것만 하면은 또 자리 하나를 다 주기 그러니까 국회 소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등록도 안 돼 있다. 국회 소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김기현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죠.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서로를 갖추기 위한 형식 요식 절차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 보좌를 해서 그때 보좌를 한 작년 9개월 동안의 기록이 지금 7급 비서관 A씨에 의해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9개월 동안 했던 걸 전부 텔레그램으로 다 이렇게 떠났는데 지금 나온 것은 한 3, 4일급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터질지 상당히 비상에 걸려 있겠죠.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그런데 그때 성남시나 작년에 그 경기도나 시청이나 도청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 도청 공무원인데 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진술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5급 갔을 때는 40대에 5급 공무원직에 올랐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런 말 올려놓고 다녔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누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소연 씨는 작년 11월에 김혜경 씨가 심야에 낙상사고를 입었죠. 낙상사고를 당해서 열상 찢어졌다. 그런 해서 뭐 때문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첫 외출을 할 때 취재진이 대기를 하고 집 앞에서 일명의 뻗치기 하면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때 각계무사 새까만 망토를 입은 여성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김혜경 씨인 것처럼 해가지고 기자들을 따돌렸죠. 그런데 그때 새까만 망토를 입고 각계무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배소연 씨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언론을 따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각계무사를 세우고 그 후보 부인이, 경기도지사 부인이, 그런 거 또 법인카드 가지고 소고기 초밥 사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김혜경 씨가 이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데 이 배소연 씨가 보좌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해경궁 김씨 논란이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을 때 해경궁 김씨라는 별명을 네티즌들이 붙여준 이 사람이 상당히 트위터에서 활동을 했는데, 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당시 경쟁 상대였던
그 이재명의 경쟁 상대였던 문재인 후보를 비판을 하고 그 시즌 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막 욕설을 하고 또 심지어 세월호 유족들을 폄하를 하는 막 그런 그 트위터 활동을 했는데 그 트위터의 계정이 이 해경군 김씨, 그러니까 해경군 김씨라는 별명을 붙여준 그렇게 막 이렇게 비판을 했던 문재인 노무현을 비판을 했던 그 계정과 김혜경 씨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계정이 같은 계정이다. 경찰이 그래서 동일인이다. 이렇게 그때 경찰이 파악을 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해서 그냥 파기해버렸죠. 그냥 무혐의 처리해버렸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아이디, 김혜경 씨의 아이디를 만들어준 그 사람이 바로 의전 담당 비서, 그때 당시 보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전 담당 비서 비업 씨, 한겨레 보도입니다. 비업 씨가 만들었다고 본인이 비업 씨가 한겨레에 이야기했다.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다만 이제 오래발을 내미는 거죠. 이메일 계정만 내가 만들어줬을 뿐 해당 트위터 계정은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혜경 씨의 이 이메일 그리고 해경군 김씨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두 개가 똑같습니다. khk631000@gmail.com 그러니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트위터 계정에 이용된 전화번호 그 두 자리가 똑같아. 해경군 김씨와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트위터 계정을 만든 사람이 배 씨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배서연 씨가 수행을 하는 배서연 씨가 SNS에 익숙지 않은 김혜경 씨가 좀 익숙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50대입니다. 그래서 배서연이 SNS에 익숙지 않은 김혜경 씨를 도와서 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또 이렇게 문재인 노무현을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을 막 퍼뜨리는데 관여한 것 아닌가. 그때 트위터 계정을 아이디 계정을 개설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자,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배소연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고 손실, 직권 남용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지만은 이 비선에서 지금까지 그때 대선 후보 경선 때 김혜경 씨를 도와서 그런 활동을 했다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할 경우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나중에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좀 정치적인 여론을 또 조작하는 그때 해경군 김 씨가 일종의 여론 조작이죠. 그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관여를 그때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그런 활동을 했을지도 모르는 자,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배소연 씨가 누군지, 어떤 행적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대장동 사건 한창 이슈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이재명의 여성 비서관 한 사람이 논란이 됐죠. 이재명의 그림자로 불린 김현지 비서관. 김현지 비서관과 이재명 후보는 2000년대 초반에 성남의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김현지 씨는 성남 참여자치연대 좀 다릅니다. 성남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두 사람이 공공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같이 성남에서 시민단체 운동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당선되자 김현지 비서관은 인수위원회로 갑니다. 시민행복위원회라는 이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간사를 하고 나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딱 정식 취임하고 났을 때는 성남의 제21 실천협의회 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는데 이 협의회는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협의회죠.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남 개문자 발송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 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개문자가 그때 3만 3천여 건이 발송돼서 성남 지역 정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2013년에. 그때 지역 언론에서 막 이름이 나왔는데
이 발송자가 다름 아닌 김현지였다. 자, 이런 것들도 조금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때 대장동 이슈가 됐을 때. 그래서 좀 논란이 됐는데 김현지 씨가 지역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되자,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 되자 다시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배소연 씨와 비슷한 코스를 밟죠. 이 밖에 변호사, 인권 변호사 활동할 때부터 알았다가 성남시청 데려갔다가 경기도청 데려가고 또 거의 비슷한 코스입니다. 두 사람이. 그때도 김현지 비서관은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옮겼는데 작은 인사 문제부터, 그때 지역 정가에 막 놔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인사 문제부터 저 밑에 산하기관 말단 인사까지 비서실, 거선, 김현지 선을 거쳐야 오케이가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었다. 자, 그리고 김현지 씨는 대장동 사건 때 다시 이름이 거명되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또 그런 논란이 있기 직전에는 이재명의 경선 캠프에 같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막 보도가 됐었는데 이 일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김현지는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아마 지금도 비선에서 활동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이것은 둘 사이에 그 불륜설이 있었죠. 불륜설이, 그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륜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 SNS에 그 열상, 김혜경 씨가 열상을 입었을 때 그때 이재명 후보 부인이 부부싸움 뒤에 안와 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 SNS 카카오 단체 채팅방에 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인은 여성 비서관인 또 다른 김 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를 올렸는데, 그리고 뭐 혼외 관계를 통한 자녀가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둘 사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현지 씨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40여 명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집단으로 고소하는, 그렇게 고소하면서까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거는 악성 루머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악성 루머라고 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특정인에게, 굳이 여성이라서가 아니고 특정인에게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데도 계속 이렇게 자리를 주고 계속 옆에서 비선 역할을 하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정치 행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태를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뭐 이재명 후보에게는 주로 여성들이 그 리스크로 작용을 해왔죠. 제일 처음부터 여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 김현지, 또 배소연 씨, 그리고 심지어 뭐 부인 리스크 때문에, 부인인 김혜경 씨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곁에 비선들을 많이 두고 또 본인의 가정사회, 가정생활을 하는데 공무원들을 이렇게 많이 동원을 하고 또 법인카드를 아무 개념 없이 막 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여성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을 제대로 깨끗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김혜경 씨가 그런 말을 했죠. 본인이 뭐 5급 비서관, 7급 비서관에게, 특히 5급 비서관, 배 씨에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시킨 데 대해서 나하고 너무 친해서 도움을 받았다.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그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으로 계속 취업을 시켰고, 그리고 일은 거기서 하지 않고 본인의 수발을 들게 하는, 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맹 비난을 가했던
인물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과 주변에 다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 국고, 나라 돈을 아무 개념 없이 흥청망청 본인 그 사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재명, 김혜경 씨와 관련된 2명의 여성 비서 이야기를 정가 뒷담화로 보내드렸습니다.